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어쩌다 보니 저는 제주도에서 살고 있고요. 조천리라는 마을인데 야외에서 촬영을 할까 하다가 밖에 날씨가 좀 구름이 끼고 비가 올 것 같아서 급하게 장소 변경을 했는데 마침 그게 저희 집이었어요. 저희 집 거실이고요. 저는 여기서 수련을 하고 있는 요기니입니다. 저희 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요가나 또는 명상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요가와 명상이 가져다 줄 그런 효과에 관심이 있는 분이실 거라고 생각해서 선생님, 저 요가를 좀 하고 싶은데 명상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요가를 좀 집에서 꾸준히 또는 요가원에 가서라도 또는 명상원에 가서 하는 경우보다 요즘은 유튜브를 보고 집에서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혼자서 어떻게 꾸준히 해 나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 집에서 촬영을 하며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집 촬영? 좋아요. 오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가와 명상을 언제 해야 되고 어디서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가와 명상을 하는 시간인데요. 시간은요, 자신이 편할 때, 시간이 날 때, 짬날 때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시간은 정해놓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날 때 할 거 다 하고 재밌게 놀고 수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요가와 명상을 할 거 다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하지 않아요. 그러면 못해요. 왜냐면 항상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친구들 약속 생기고 못할 변명거리는 한도 끝도 없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practice first, 수련을 먼저 합니다. And things come. 그러면 그 다음 일들이 알아서 와요. 수련을 한 다음에 오는 일들은 내가 고민할 필요도 없고 요가와 명상의 효과를 그대로 삶 속으로 가져올 수 있는 일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련을 먼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은 수련을 위한 시간. 하루 수련을 하고 그 다음 하루가 일어날 수 있게 아침에 해가 뜨는 시간 또는 저녁에 해가 지는 시간이 참 좋아요. 왜냐면 해가 뜨거나 해가 질 때는 낮과 밤이 교차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지구상에 살고 있고 해와 달의 에너지를 함께 받고 살고 있어요. 동양에서는 그것을 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타 요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타 요가는 몸을 움직이는 모든 요가를 하타 요가라고 하는데 하는 태양이고요. 타는 달입니다. 태양과 달의 에너지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하타 요가예요. 언제 이룰 수 있죠? 해가 뜰 때, 달이 지고 어둠이 몰아나고 태양의 기운이 솟는 해 뜨기 직전 또는 해 뜰 때 또는 태양이 지고 달이 뜨는 해 질 무렵이 가장 에너지가 충만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해 뜨는 모습 또는 해 지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아름다운 그 풍경 안에서 우리는 찰나 사마디에 들어갑니다. 순간적으로 그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느낌이 절로 일어나요. 우리가 명상이나 요가를 하면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이 그냥 너무나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해가 뜰 때, 사실은 해가 뜨기 직전이 더 좋아요.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4시. 새벽 4시라고요? 거기 언제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좋습니다. 그럼 새벽 5시요. 그것도 너무 힘들다고요? 좋아요. 6시. 해가 이미 떴겠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또 겨울에는 해도 늦게 뜨니까. 그래서 새벽 아침에 일어나기 30분이라도 일찍,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저와 함께 이 영상을 보면서 수련을 하셔도 좋고요. 또는 좀 짧게라도 10분이라도 일찍 일어날 수 있어요. 삶을 바꿔나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구글에서 명상 지도를 하고 계시는 어떤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명상을 1분만 하라고. 하루에 1분이요. 옆에 계신 제 스승님인 수아미지께서 웃었어. 어떻게 1분을 하냐고. 근데 구글에 계신 그 선생님은 구글 직원들 너무 바쁘니까 일단 1분이라도 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은 걸 알아요. 호흡만 해도 1분이 2분, 3분, 10분, 20분 그렇게 삶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거창하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어떻게든 1시간을 앉아있겠다. 그런 마음 먹지 마시고 지금 일어나는 시간 어차피 해가 뜨면 일어나셔야 되잖아요. 그럼 알람을 5분만이라도 일찍 일어나 고요한 장소에서 눈을 감고 앉으십시오. 물론 유튜브를 틀고 저와 함께 하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적어요. 매일매일 어딘가에. 저는 인스타에 명상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올린다고 공언을 해놔서 제가 안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아주 작은 변화가 삶을 바꿔나갈 거예요. 자, 여러분 시간은 정해진 시간, 이왕이면 아침 또는 해질무렵, 해질무렵은 여러분 직장 다니시거나 저녁에 힘들 수 있으니 그래서 아침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방향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해가 뜨는 동쪽이요. 저희 집 창이 동쪽에 있어서 아침에 해가 뜨면 찬란하게 해가 들어와요. 그러면 태양의 기운을 내가 그대로 받으면서 좀 더 편안하고 쉽게 태양 에너지와 함께 명상이나 요가를 시작할 수 있어요. 아, 우리 집에서 동쪽은 조금 그런데 그럼 북쪽도 좋습니다. 북쪽은 지구 자기장의 에너지와 함께 움직일 수 있어요. 나침반이 가리키는 그 북쪽과 내 몸을 정렬을 맞추면은 북쪽으로 에너지가 잘 순환되는 것을 미세한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북쪽 또는 동쪽. 시간은 아침에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하지만 지금 여러분 일어나는 시간에서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시면 되고요. 자, 방향이 북쪽 또는 동쪽이라면 장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장소는 선생님 저희 집 거실에는 이렇게 앉아있을 공간이 없어요. 저는 원룸에 살아요. 저는 이런 공간이 없어요. 요가원이 너무 멀어요. 저는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현대의 유명한 성자 중에 한 분이신 요가난다께서는 어렸을 때 히말라야에 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여러 번 가출을 시도했대요. 인도의 히말라야는 여러 성자들이 살고 있는 신성한 산이라 히말라야에 가서 요가를 하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겠다고 하는 인도 사람들이 많아서 요가난다도 그래서 맨날 가출하고 어떻게든 히말라야 가려고 했는데 거기 또 가출해서 가는 길에 어떤 성자를 만났는데 묻더라고요. 너희 집에 조용히 앉아 할 수 있는 단 한 평의 공간이 있느냐? 그래서 요가난다께서 네, 있어요. 성자가 말씀하셨대요. 그곳이 바로 너의 히말라야이다. 여러분 집이 아무리 작아도 매트 한 공간은 있습니다. 조금 물건을 치워서 하나의 매트가 놓을 수 있는 그 공간만 마련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공간을 신성시 여기십시오. 경건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집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매트는 신전이에요. 또는 예배당입니다. 법당이에요. 왜요? 여러분 안에 신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신성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니까요. 우리는 동물로 태어났지만 신성으로 올라가는 진화의 그 중간 단계에 있어요. 자꾸 예전의 습관이나 주위 환경에 휘말려서 동물적 본성으로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지. 열심히 일했으니 나는 그냥 누워서 쓸 거야. 먹고 자고 싸고. 거기서 벗어나서 나는 누구일까? 수련을 했더니 마음이 좀 맑아지는 것 같고, 왠지 명상을 해야 될 것 같고, 믿고 있는 종교의 그 신에게 헌신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씨앗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자주 방치하고 있죠. 우리 몸을, 우리 마음을, 우리의 공간을 신성시 여기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한 평의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매트가 놓을 수 있는 공간이요. 그리고 이 공간만큼은 다른 거 놓지 마세요. 평소에 매트를 말아두더라도 이 공간은 항상 내가
귀하게 여기는 예배당, 법당, 신전으로 여기셔요. 그러면 매일같이 여기 앉아서 수련을 하게 되면 나의 에너지가 쌓여요. 고여요. 매트 안에. 그러니 여러분 매트 위에서는 잠도 자지 않아요. 핸드폰 보지 않아요. 친구와 수다를 떨지 않아요. 그런 에너지 습들이 여기 쌓여요. 여기서는 오로지 명상, 요가, 수련만 합니다. 나중에는 요가하는 매트와 명상하는 방석이 따로 되어 있어서 따로따로 두면 더 좋아요. 명상하는 에너지와 수련하는 에너지는 조금 다르거든요. 선생님 그래도 눈앞에 막 TV도 보이고 막 너무 정신이 산만해서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새벽에 수련을 한다면 가능하면 불은 좀 어둑어둑하게 하는 게 좋고요. 어떤 예배당이나 신전이나 법당에 가면 분위기가 있어요. 그 분위기를 정말 중요시 여겨야 돼요. 분위기를 어떻게 잡아요? 여기 있는 싱잉볼. 싱잉볼의 진동, 파동은 우리를 신성으로 이끌어줍니다. 우리가 맞추고 싶은 진동 주파수는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싱잉볼을 통 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수련을 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싱잉볼이 없다면 유튜브에 많은 싱잉볼 소리를 잠시 수련하기 전에 틀어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싱잉볼 소리를 틀어놓고 수련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매트를 펼친다, 주변을 청소를 한다.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경건하게 의식을 시작할지는 다 달라요. 법당에서 이렇게 향을 피워놓는 경우가 많죠. 이 향이 우리의 고요한 에너지를 이끌어냅니다. 또는 초를 켜놔도 좋아요. 이 불 에너지, 초의 불 에너지가 우리를 또 명상으로 이끌어 줄 거예요. 또는 여러분 천년 아로마 오일을 열어서 코를 이렇게 맞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번쩍 들어요. 자, 수련을 하기 전에 나만의 의식을 가지십시오.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 좋아요. 나는 소리 듣는 게 좋아? 그러면은 소리를 듣는 의식. 나는 냄새로 정신이 번쩍 드는 게 좋더라. 아로마 향이 우리의 의식을 또 깨워줘요. 그럼 아로마 향을 맡는다거나 또는 미스트를 뿌린다거나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궁금하시면 댓글 물어보세요. 선생님 아로마 오일 어떤 걸 써야 돼요? 향은 어떤 향을 쓰면 좋아요? 물어보세요. 다 자기만의 방법,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든지 간에 향을 하나 피운다, 냄새를 맡는다, 싱잉볼을 친다, 소리를 듣는다, 아로마 향을 맡는다, 고요히 앉아있는다. 각자의 의식을 매일 수련 전에 하나를 만들어서 하세요. 그러면서 수련을 할 준비를 하고 그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되는데 요가원에 가면 기똥차게 잘 돼요. 왜? 꼭 요가원에 가야 되나 봐요. 집에선 잘 안 돼요. 하다 말다. 왜? 분위기가 안 되어 있어서요. 그럼 스스로 한편의 공간을 요가원처럼 경건하게 만들고 나의 신전에 바칠 수 있는 이런 공양들 또는 분위기를 스스로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빛을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조금씩 넓혀 나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을 아시람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 아시람은 수행자들이 쉬는 쉘터, 안식처예요.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수행자예요. 삶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살고 있는 공간을 경건히 하십시오.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수련을 시작하는 때, 시간. 아침, 새벽 또는 해질 무렵. 힘들다면 지금 일어나는 시간에서 30분만 일찍. 1시간 일찍이면 더 좋겠지만. 그리고 장소, 나의 매트를 경건히. 여기서는 다른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수련만 합니다. 수련을 시작하기로 한 그 시간 앞서 딱 5분만이라도 시간을 투자하여 의식을, 나만의 신전을 위한 의식을 거행하십시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신성의 씨앗을 이끌어 올릴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생각이 들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 마음과 함께 오늘 수련 시작하겠습니다. 양손 모아서 호흡합니다. 마시면서 배를 풀리고 내쉬면서 힘을 빼고 깊이 마시고 인사합니다. 옴 나마 시바야 나마스테. 자, 양발을 앞으로 뻗어서 가볍게 털어줍니다. 발바닥을 붙여서 깍지를 껴서 무릎을 좌우로도 털어줄게요. 경직되어 있는 몸에 조금의 여유와 자유로움을 주십시오.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한다고 해서 경직되고 잘하려고 애를 쓰고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더 안 돼요. 지금까지 열심히 너무 잘해 오셨잖아요. 요가를 하는 시간만큼은 이완을 하세요. 이완을 안 됐기 때문에 불안하고 조급해지고 이완을 하세요. 선생님이 허리를 막 펴라 그래. 그래서 막 이렇게 허리를 펴. 아니요. 내 몸이 허락하는 만큼 어쩔 수 없이 등이 굽어요. 등이 굽더라도 이완을 하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의식은, 방향성은 꼿꼿이 세우려고 하는데 또 어깨에 긴장 들어갔네? 아, 그럼 풀어야지. 또 등이 굽네? 아, 그럼 또 풀어야지. 그것의 무수한 방법. 그러면서 계속 일직선으로 세우려는 방향성이 나를 이끌어 줄 거예요. 꼬리뼈 안쪽에 잠재되어 있던 우리의 신성을 위로 끌어올려 줄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그냥 하면 돼요. 단 2가지의 방법밖에 없어요. 첫 번째, 아비아사, 끊임없는 수련. 2번째, 바이라기야, 갈망을 떨어뜨리는, 초연해지는 거. 2번째 너무 어려우니까, 무심해지기, 무소유 너무 힘드니까 일단 그냥 꾸준히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돼요. 엉덩이만 붙어 있습니다. 발 뒤꿈치 잡아당겨서 한번 쭉 뻗어 올렸다가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왼쪽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 살짝 들어 호흡 마시면서 몸을 부풀려요. 자, 자세를 하는 것보다 호흡하는 게 더 중요해요. 몸이 부풀어 오른다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자연스럽게 손을 앞으로 내밀면 자연스럽게 상체가 숙여집니다. 우리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유연하고 자유롭고 편안한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요가이지 어떻게든 하려고 버티고 막 꼬고 막 이거 요가가 아니에요. 그거는 잘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한껏 더 나가는 거지. 초보자분들은 그냥 마신다, 내쉰다, 이완한다. 처음 요가를 시작하는 분들, 어느 정도 좀 유연성이 갖춰진 분들은 처음부터 어렵고 힘든 요가를 해서 막 버티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긴장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부작용이 찾아와요. 재밌거든요. 막 띄우고 막 머리 서게 하고 막 몸 굴리고. 유연하고 원래 몸이 좋으신 분들은 유연한 이유는 유연을 잘해서 유연한 거예요. 남들보다 호흡을 잘해서. 그래서 내가 몸이 남들보다 좀 뻣뻣하다,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잘하는 사람처럼 잘하려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호흡만 하세요. 마셔요. 내쉬어요.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몸이 뻣뻣하고요.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잘하려는 그 애씀과 노력이 나를 더 긴장하게 만들고 뻣뻣하게 만들어요. 이완하세요. 어떻게? 마신다. 내쉰다. 천천히 상체를 들어 올려 오른 다리를 오른쪽으로 뻗어서 왼쪽 발을 안으로 살짝 집어넣어서 양손 엉덩이 힙을 살짝 들어 오른쪽 왼쪽 그대로 내릴게요. 오른쪽 발끝 잡아당기고요. 나의 오른쪽과 왼쪽 무릎이 수평선상에 있어요. 자, 손끝 민서쌤이 얘기하는 타파스의 기술 딱 절제를 하는 겁니다. 손끝에 힘이 흐물흐물한 게 아니라 꼭 잡아요. 자, 간략근 살짝 좋아요.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게 꼬리뼈로 바닥 누르면서 상체를 들어 올려. 잘하려고 그러면 턱 이렇게 올라가요. 턱을 당겨요. 온몸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의식을 두는 거예요. 의식을 두지 않으면 발이 이렇게 넘어가 있어요. 발끝을 세워서 발 뒤꿈치에서부터 골반 안으로 잡아당겨 우리의 몸의 핵심 코어는 꼬리뼈와 배꼽 사이
하단선이라고 하죠. 요 안에 깐다. 이 안에 있어요. 팔다리 없어도 돼요. 잘 살아요. 하지만 요 복부 안쪽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우리의 몸은 머리, 가슴, 그리고 요 아래쪽에 있는 깐다. 중요해. 손가락으로 바닥을 누른다. 그래서 제가 꼬리뼈로 바닥을 누르고 항문을 살짝 조여서 이 에너지를 안쪽으로 이렇게 잡으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 거예요. 요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 자주 관략근을 조은다, 항문을 조한다, 엉덩이에 힘을 준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에너지 차원에서 항문 아래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안으로 잡아 넣는 거예요. 사지로 뻗어나가는 외부로 향해져 있는 에너지를 내부로 안으로 쏙 집어넣어서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어. 발 이러고 있어요. 찌그러져 있는 상태. 요가는 조화예요. 밸런스예요. 균형이에요. 손끝, 꼬리뼈, 발끝 마시며 들어 올리고 내쉬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호흡을 마신다. 내쉰다. 이 견고한 느낌, 고요한 느낌. 관략근을 줘요. 나의 에너지가 땅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 안식, 평온함을 있는 그대로 넣으십시오. 자,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을 오른쪽 엄지와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넣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가락을 단단히 잡아요. 호흡을 들이마셔요. 내쉬면서 오른쪽 팔꿈치를 무릎 가까이, 왼손 겨드랑이를 짚고 뻗어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유지를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많이 내려가야지 하지 마세요. 나의 몸이 허용하는 정도가 이 정도라면 이 상태에서 집중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요가입니다. 다른 사람의 요가를 하지 마세요. 선생님과 똑같은 요가를 하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린 거는 발을 잡는다, 뻗는다. 나만의 발을 잡음, 나만의 뻗음, 나만의 호흡, 마신다, 내쉰다. 내 몸에 따라 적당히 할 수 있는 만큼 왼쪽 무릎과 엉덩이가 뜰 만큼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지고 입으로 호흡할 만큼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관략근을 살짝 조고 골반 안쪽의 에너지를 꽉 잡아 모아주고 왼쪽 옆구리 왼쪽으로 보내며 몸통 전체를 부풀려 호흡하고 바라봐요. 무엇을요? 지금 관략근 잡고 있는 그 힘이요. 무엇을요? 팔을 쭉 뻗었을 때 그 자극을요. 마셔요. 내쉬어요. 왼손 더욱더 뻗어줍니다. 마시며 왼손 하늘로 들어 올려. 내쉬며 손등 무릎 느낌을 바라봐요. 입꼬리 살짝 올려줘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자세를 힘들게 취한 그 시간이 아니라 자세를 취하고 돌아와 내 몸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 요가와 명상을 따로 하지 마십시오. 요가가 곧 명상입니다. 명상이 곧 요가입니다. 호흡하고 있나요? 바라보고 있나요? 집중하고 있나요? 그럼 맞게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양손을 왼쪽 엉덩이와 왼쪽 무릎 뒤, 손과 손 사이 어깨 너비, 오른쪽 엉덩이를 띄운다, 발을 떨어뜨린다, 호흡을 마신다, 내쉬며 팔꿈치 접으며 나의 이마가 손 사이 등을 말면서 톡 떨어뜨릴게요. 똑같아요. 마셔요. 몸이 부풀어 올라요. 가슴이 아니라 골반 복부부터. 내쉬며 바라본다. 손으로 바닥을 밀고 컴백. 다시 반복합니다. 오른손 엄지 마신다. 왼손 겨드랑이 위로 뻗어 내쉬며 후. 마실 때 골반을 부풀리고 왼쪽 무릎과 왼쪽 엉덩이 뜨지 않는지 바라보며 내가 또 선생님처럼 막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내 몸을 보세요. 눈을 감으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 심지어 내가 켜둔 유튜브의 그 영상으로부터도 눈을 감아요. 목소리로도 충분해요. 남들과 똑같이
가지 않고 나만의 신성의 씨앗을 호흡으로 마셔요. 그 씨앗에 물을 줍니다. 포근한 흙을 덮어줍니다. 태양을 내리쬐게 기다려줍니다. 마시며 왼손을 위로, 그대로 이번에는 양손을 왼 무릎 뒤로 엉덩이 들고 내쉬며 발꿈치 접어 이마를 손 사이, 비틀어지는 자극하는 부분을 바라봅니다. 호흡을 마셔요. 내쉬며 이런 자극이 마실 때와 내쉴 때 자극이 틀리구나. 그걸 바라보세요. 마시면서 상체 들어 올려 천천히 정면, 손등, 턱 마시고 내쉬며 뭔지 모르지만 가벼이 떠오르는 내 안의 공간을 느껴보세요. 힘들게 가부좌를 들고 30분씩 앉아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 존재하십시오. 눈을 뜨고 오른발 안으로 넣고 왼발 왼쪽으로 뻗어 양손 바닥, 입을 살짝 들어 오른쪽 왼쪽 똑같이 바닥, 손끝 바닥, 왼쪽 발끝. 자, 다시 관략근 조은다. 꼬리뼈로 바닥 누르며 들어 올라요. 손끝으로 바닥을 누르는 힘. 어깨를 으쓱하여 뒤로 잡아당겨 아래로 끌어내려요. 자, 이런 자세들 자주 할 거예요, 선생님들. 왜? 우리 대부분 어깨 나도 모르게 긴장이 되거든요. 의도적으로 강한 긴장 다음에 이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요가 너무 힘들어요. 왜? 긴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도적인 긴장, 그 다음에 사바사나 이완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을 고요히 하게 할 수 있어요. 엎드리 마시고 준비를 할게요. 자, 왼손으로 왼쪽 엄지발가락 잡고 오른손 겨드랑이 뻗어서 기울여줄 때 왼쪽 무릎 엉덩이 들지 않게 끌어내려요. 호흡해요. 마셔요. 내쉬어요. 뻗어요. 여러분, 요가 자세는 수만 가지가 있지만 6개로밖에 분류가 안 됩니다. 6가지요. 중요한 거 6가지. 그것만 하면 돼요. 첫 번째가 기울기예요. 지금 제가 기울였죠. 몸을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기울인 거예요. 마시면서 올라옵니다. 내쉬면서 양손 오른쪽 엉덩이와 무릎 뒤 왼발 넘어가고 호흡 마신다. 내쉬면서 비틀어요. 자, 그 두 번째, 6가지 중에 두 번째는 비틀기입니다. 복부를 중심으로 상체를 회전하듯 비트는 동작이에요. 많은 동작들이 비틀기가 있고요. 많은 기울기의 다양한 동작들이 있을 뿐입니다. 비틀기, 기울기. 자, 마시면서 돌아와. 한 번 더. 왼손으로 엄지발가락 마신다. 내쉬며 뻗어준다. 관략근 힘 풀리지 않았나요? 잡아요. 오른쪽 무릎 왼쪽 엉덩이 끌어내려요. 호흡 멈추지 않았나요? 마셔요. 입꼬리를 올려요. 미간 사이 주름 없이 평온한 마음. 그저 호흡합니다. 마신다. 내쉰다. 호흡에 따른 변화를 바라본다. 나는 지금 여기 있다. 마시며 오른손을 위로. 내쉬면서 한 번 더 왼 엉덩이 들고 호흡을 마신다. 내쉬며 자유롭게 춤을 추듯 리듬에 맞춰. 여러분의 삶이 명상적이라면 음악의 리듬이 절로 여러분 삶에 깃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소리이며 진동이기 때문이죠. 소리와 진동이 리듬에 따라 움직여요.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호흡의 리듬을 탑니다. 손으로 바닥. 네, 마시면서 왼손 들어 올려. 내쉬며 손등으로 턱 당기고 호흡을 마신다. 내쉰다.
기울기와 비틀기가 6가지 중에서 2가지예요. 자, 그 다음은 뭘까요? 전굴, 호흡을 마신다. 손을 하나 안으로 뻗는다. 멈춘다. 마신다. 내쉰다. 마신다. 내쉰다. 상체를 앞으로 숙여주는 정굴 자세입니다. 많은 정굴 자세가 있습니다. 골반을 접어요. 등을 마는 것이 아니라 골반을 접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이 내려가기 힘드신 분들은 골반을 살짝 굴려서 손끝 바닥 맞추고 손끝으로 바닥 누르고 얼굴 가슴 정면 보고 이 정도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은 등을 구부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등은 이미 충분히 구부려져 있잖아요. 등을 펴야지. 가슴을 열어야죠. 골반을 열어야죠. 정굴 자세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안에 안 그래도 구겨져 있는 수건들을 탈탈 햇빛에 말리려면 쫙 열어야죠. 이렇게 또는 이렇게. 유연하신 분들은 이렇게 내려갈 때, 특히 유연하신 분들 관략근 좋아요. 몸의 중심은 꼬리뼈 안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신성의 씨앗이 있는데 대지와 연결되기 위해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 꽉 조아요. 천천히 올라옵니다. 왼쪽 다리를 잡는다. 오른쪽 다리를 편다. 형성 바닥. 입을 들어 올리고 끌어내리고 발끝 당기고 손끝 바닥 마신다. 어깨 또 긴장 들어가지 않게 위로 끌어올랐다가 아래로 끌어내려. 몰랐는데 계속 긴장이 들어가요. 의도적으로 어깨 긴장을 풀고자 해요. 발끝, 꼬리뼈, 손끝, 호흡, 마신다. 등을 구부리지 않고 가슴과 얼굴 정면을 보면서 선생님 저 여기서 더 안 내려가요. 네,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더 내려가지 않고 호흡을 계속하고 있다면 완벽한 아사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완벽한 아사나죠? 나를 위한 아사나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운동하나요? 요가하나요? 명상하나요? 나중에는 그렇게 될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수련이 아니라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 우주, 모든 생명체를 위해 수련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수련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나 자신을 위한 수련을 하세요. 장님이 장님에게 길을 안내할 수 없어요. 내 가족이,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나 자신부터 수련을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30분 일찍 일어나고 내 공간을 고요하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자, 천천히 호흡 깊이 마시고 내쉬면서 끝까지 내려가 기다렸다가 급하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바라보면서 손끝 돌아와 관략근을 쪼으며 몸을 에너지를 안으로 잡아당겨 원래대로 돌아와 호흡을 마시고 내쉬며 또 바라봐요. 정굴 앞으로 숙이는 자세죠. 동시에 골반도 함께 열어주었습니다. 자, 오른발 안으로 넣고 양손을 바닥에 짚고 배를 바닥에 대고 누워볼게요. 자, 팔꿈치를 바닥 대고 손끝 들어 올려 손목 안쪽 발등을 일자로 뻗어 발등 전체가 바닥. 목이 나올 수 있습니다. 턱을 당겨 이중턱을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하지만 목이 많이 불편하신 분,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나는 선생님처럼 이렇게 일자가 되어 있지 않네? 이거를 억지로 잡아당기려면 목이 아파요. 다칠 수 있어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뒤로 가야 되는 건 알았어. 그러면 요 정도 가서 멈춰요. 마셔요. 내쉬어요. 기다려요. 요만큼 더 뒤로 갔더니 너무 힘들어. 다시 돌아와요. 그걸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반복이에요. 오랫동안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선생님처럼 똑같이 하려고 했다가 선생님 저는 안 되나 봐요. 저는 안 돼요. 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어깨가 올라가신 분들은 어깨를 끌어내릴 때 역시 관략근 항문을 엉덩이에 힘이 쫙 들어가요. 발등 끌어내려요. 정강이 아래로 끌어내리면 하체 전체에 힘이 들어가요. 여러분 여기 화분이 있죠? 여기도 화분이 있어요. 화분이 굉장히 커요. 나무가 크니까요. 나무가 더 크려면 화분이 튼튼해야 돼요.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우리의 하체는, 우리의 엉덩이, 우리의 골반은 화분과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튼튼하게 꽉 잡아주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도 뽑히지 않아요. 뿌리가 얕고 화분이 조그마면 바람 불고 누가 이렇게 손으로 툭 치면 뿌리채 뽑혀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장가사나 하다가 허리가 아파요. 막 저는 너무 힘들어요. 하고 나면 아파요. 왜? 뿌리를 튼튼하게 하지 않아서. 뿌리를 어떻게 튼튼히 해요? 무리하지 않고 관략근 꽉 줘요. 엉덩이 힘 딱 줘요. 상체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상체가 위로 쭉 뻗어 올리기 위해서는 하체가 단단히 잡아줘야 돼요. 여기서 힘이 풀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상체에 아무런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관략근을 쪼는 힘, 뻗는 힘, 거기에 집중을 하여 나의 꼬리뼈 안쪽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줄기가 돋아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양손을 어깨 아래로 가져와. 손가락이 중요합니다. 손가락 사이 넓게 발꿈치 몸에 붙인다. 손의 위치가 어깨 아래 또는 얼굴 아래, 그보다 더 멀 수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손을 어디다,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 여기고 어떤 선생님은 여기고 어디다 손을 둬야 되죠? 자, 올라가 봅시다. 팔꿈치를 펴고 올라왔는데 어깨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어깨를 아무리 내리려고 해도 어깨가 안 내려가요. 그럼 다시 천천히 내려와서 손을 한 뼘 더 가져가요. 그 다음에 펴요. 조금 어깨를 내리려고 하니까 내려간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요. 그럼 내려와요. 손을 조금 더 앞으로 뻗어요. 이제 좀 내려온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오래 못 버티겠어요. 왜? 골반에 엉덩이에 힘이 빠졌거든요. 당연해요. 처음에는 엉덩이에 힘주는 게 너무 힘들어요. 쉬어요. 발꿈치를 바닥 대고 하는 자세부터. 엉덩이에 이 자세는 스핑크스, 좀 쉬운 부장가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척추 건강에 모두 좋기도 하고 하지만 관략근을 좋아서 여기서부터 연습해요. 선생님 막 이러고 막 다 하고 막 다 따라하지 마세요. 나만의 요가를 하십시오. 어떻게? 남들 다 이러고 있을 때 나는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집중하고 있나요? 호흡하고 있나요? 호흡에 따른 내 몸의 변화를 바라보고 있나요? 그러면 가장 훌륭한 아사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을 따라하지 않는 나의 집중한 요가요. 자신의 몸을 보십시오. 어깨가 올라가 있지 않은가? 엉덩이에 힘이 빠져 있지 않은가? 관략근에 힘을 주고 발등을 뻗고 팔을 살짝 구부려더라도 가슴을 위로 들어 올려서 얼굴과 가슴 정면 보게 부장가사나. 여러분, 이 체유가 후굴 체유예요. 척추를 뒤로 젖히는 행위. 어깨가 올라가 있고 엉덩이에 힘을 주지 않았는데 무릎을 이렇게 구부린다거나 등을 뒤로 젖히는 이 자세는 허리에 많은 부담을 줘서 다칠 수 있으니 내 수준에 맞게 나만의 요가. 여러분, 비틀기와 기울기를 아까 얘기했죠. 요가는 6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지금 비틀기, 기울기, 그리고 뒤를 젖히는 후굴이요. 후굴 자세. 저희는 제주도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후굴 진짜 후굴 어마어마합니다. 후굴 지옥, 후굴 대망 들어보셨나요? 후굴을 그만큼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여러분, 부장가 이 자세를 통해서 사마디에 들 수 있어요. 삼매,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해탈할 수 있다고요. 디테일을 잘 잡고 이 자세로 30분까지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럴 필요는 없죠. 하지만 그만큼 이 자세가 후굴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장가에 대한 이 자세는 나중에 40분짜리 수업에서 이거 하나만 할 거예요. 그때 자세히 또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후굴이고요. 자, 발 앞꿈치를 세워서 등을 뒤로 빼서 상체를 숙여 이마를 바닥으로 두고 어깨에 힘을 뺍니다. 또 어깨에 힘 들어가 있어요. 어깨에 힘 빼요. 발등도 내리고 턱을 당겨 편안하게 내려놓고 호흡을 마셔요. 길게 내쉬어요. 마신다. 내쉰다. 자, 기울기와 비틀기, 그리고 상체를 앞으로 숙였던 전굴, 그리고 방금 했던 후굴을 했어요. 2개가 더 남았네요. 하나는 역전 자세예요.
여러분이 본 적이 있는 시르사사나 머리서기. 따라하지 마십시오.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머리서기 자세. 그럼 머리와 발이 반대로 거꾸로 섰죠. 우리는 중력의 영향으로 모든 에너지가 발로 다 쏠려 있어요. 이렇게 거꾸로 돌려줌으로써 우리 에너지의 역전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이 시르사사나 또는 할라사나 또는 살람바사르방가사나 어깨서기, 이와 같은 자세들을 역전 자세라고 합니다.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만. 모든 자세들이 기울기, 비틀기, 전굴, 후굴, 몸을 뒤집는 역전 자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바사나 이완 자세가 있습니다. 자, 오른발 왼발 앞으로 뻗어서 가볍게 털어줍니다. 오른쪽 엉덩이 잡고 아래로, 왼쪽 엉덩이 잡고 아래로. 초보일수록 발을 열고 하십시오. 유연하신 분들은 발을 붙여서 배, 가슴, 턱순으로 내려오시면 되지만 초보분들은 발을 조금 열어서 손을 무릎 옆에 두고 호흡을 마신다. 내쉬면서 골반을 살짝 앞으로 접는데 골반을 접는 법을 여러분 잘 몰라요. 연습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상체를 들어 올려서 가슴을, 얼굴을 살짝만 앞으로 내밀면 자연스럽게 골반이 이렇게, 또는 손으로 네 손가락으로 여기 골반 앞에 있는 딱딱한 뼈, 엄지손가락 뒤로 가져가요. 엉덩이를 뒤로 뺐다가 앞으로 가져갔다가 뒤로 앞으로 이렇게 반복을 해서 골반을 좀 풀어줘요. 그렇지 않고 상체를 숙이는 정굴 자세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등만 더 굽어질 뿐이에요. 남들 선생님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잘하는 것 같아요. 많이 내려갔으니까. 이러고 있는 것보다 이게 많이 내려갔으니까 이러고 있죠? 아니요. 많이 내려가는 게, 남들한테 잘 보이는 게, 선생님한테 잘 보이는 게, 뭔가 하고 있다는 표시가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발끝을 당긴다. 양손 무릎 옆에 몸을 부풀린다. 내쉰다. 요가는 균형입니다. 음과 양의 조화. 해부학에서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조화. 전굴, 후굴은 항상 함께 해줘요. 뒤로 젖혔으면 반드시 앞으로 숙여줍니다. 기울기, 오른쪽 왼쪽 똑같이 해요. 오른쪽을 했으면 왼쪽도 해주는데요. 여러분 오른쪽 왼쪽 다 달라요. 그래서 안 된 쪽을 한 번 더 해줘서 균형을 맞춰줄 겁니다. 자, 마시면서 잡으면 바로. 여러분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고 싶은 게 비틀기입니다. 오른쪽 무릎을 세워요. 오른 무릎을 왼쪽으로 보내요. 오른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안으로 집어넣을 때 등을 말아서 가슴을 오목하게, 등을 볼록하게 더 말아요. 손을 미는 힘으로 더 말아요. 이때 왼쪽 겨드랑이로 오른쪽 무릎을 감싸 안을 수 있습니다. 손을 허벅지 잡고. 자, 이제 등을 만걸 펼 거예요. 어떻게 펴요? 꼬리뼈 안쪽부터 들어 올리는, 척추를 위로 들어 올리는 힘이에요. 손으로 밀면서 마시면서 들어 올려요. 떨어지려고 그래요. 똑같게 하나요. 떨어지려고 그래요. 똑같게 하나요. 자, 척추를 위로 들어 올린다. 꼬리뼈 아래로 내린다. 호흡을 들이마신다. 오른손을 위로 들어 올렸다가 내쉬면서 고개를 뒤로 쫓아가며 오른손 끝이 꼬리뼈 뒤에 바닥을 딱 짚어요. 마셔요. 다시 꼬리뼈 눌러줘. 척추를 들어 올리죠. 겨드랑이 떨어지지 않게 한 번 더 잡아주죠. 발끝 잡아당기죠. 호흡 마시죠. 내쉬면서 비틀어요. 관략근 좋아요. 자, 이게 비틀기입니다. 비틀기에 많은 동작들이 있습니다. 비틀기가 중요한 이유는요. 골반 안쪽에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 단전의 힘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는 아래로 내려가는 아파나, 위로 올라가는 뿌라나, 좌우로 퍼지는 사마나, 이런 세 가지 기운이 있는데 5가지 기운 중에서 중요한 3가지, 그 기운들을 이 비틀기 자세로 3가지를 다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해부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척추가 있죠? 척추 안에 척수액이 흘러요.
여러분 척추가 중요한 거는 아시겠죠? 척수액이 중요한 것도 아시겠죠? 그게 누수가 되거나 하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모든 신경이 척추 안에 있습니다. 척추가 기본이에요. 그죠? 근데 이 비틀기 자세가 척추 안에 있는 척수액을 활성화시켜요. 이건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얘기예요. 5,000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성자들이 그걸 어떻게 알고 이런 자세들을 하면 명상이 잘 되는 걸 알고 비틀기 자세를 다양하게 고안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호흡을 마신다, 들어올린다, 내쉰다. 다음번엔 수업에서는 한번 이 비틀기 자세만 한 40분 수업을 할 거예요. 왜?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명상하고 싶은데 요가를 하고 싶은데 시간 없어. 언제? 아까 얘기했던 기울기, 비틀기, 역전 자세, 정굴, 후굴, 그 다음에 이완까지 언제 다 해요?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없을 때는 비틀기 하나만 하세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천천히 돌아옵니다. 오른발 뻗고, 자, 왼발 세워서, 이번에는 왼발을 오른쪽 옆으로. 자, 엉덩이 들썩들썩 해서 꼬리뼈 바닥. 왼손 밀어주고, 겨드랑이 껴안고, 들어 올리고, 손을 뻗어, 비틀어, 후. 배꼽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척추 계속 들어 올려야 돼요. 비틀어야 돼요. 척수액이 활성화되는 걸 스스로 느껴보세요. 호흡을 마셔요. 내쉬며 비틀어요. 호흡을 마셔요. 내쉬며 비틀어요. 보세요. 무엇을요? 눈을 감고 내 안에 일어나는 에너지의 생동감 넘치는 그 에너지의 움직임을 보세요. 천천히 마시며 바로 왼발을 뻗어서 자, 정면으로 앉아볼게요. 자, 사바사나가 중요합니다. 손끝 바닥 짚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 오른쪽 엉덩이, 왼쪽 엉덩이, 손등. 사바사나를 여러분과 함께 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라니까 이 수업 끝나고 영상을 스톱하고 3분, 최소 3분입니다. 10분 정도를 마시고 내쉬고 호흡하면서. 자, 첫 번째 클래스에서 복식 호흡에 대해서 누워서 편안하게 이완하며 호흡하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잘 모르시겠으면 첫 번째 클래스로 돌아가서 영상을 틀고 이완을 하시면 좋고요. 자, 턱을 당기고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명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울이고 비틀고 정굴하고 후굴하고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이런 다양한 자세들을 했습니다. 특히 비틀기 다음에 찾아오는 이 고요함을, 평온함을 헛되이 영상 끝났다고 벌떡 일어나서 밥 먹고 뭐 놀고 핸드폰 보고 그러느라고 이 소중한 고요한 평온한 시간을 겨우 에너지를 모았는데 나 이제 겨우 이 마음으로 명상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척수액을 이끌어내서 머리 끝까지 에너지가 올라와서 신성의 씨앗을 끼웠으니까요. 이 영상은 지금 끝나겠지만 여러분의 명상적인 삶은, 요가적인 삶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 여기까지 하겠지만 여러분의 지금부터의 짧은 1분이라도 좋아요. 3분, 5분이라도 좋아요. 명상적인 삶을, 요가적인 삶을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싱잉볼과 함께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